논을 팔아 손녀를 미국에 보낸 할머니. 그 손녀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MIT, 구글, 테슬라를 동시에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발표 도중 노트북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기적. 다살리 소녀의 코드.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4시간, 다시 마을버스로 1시간. 그렇게 한참을 달려야 겨우 닿는 그곳. 다살리에는 아직도 아스팔트보다 흙길이 더 익숙한 마을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오후엔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며 저녁이면 집마다 연탄 연기가 희뿌옇게 피어오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지민아는 늘 말없이 웃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10살 때 가세가 기울며 떠났고 그날부터 그녀는 오직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작은 집, 좁은 부엌, 벽에 걸린 달력 하나가 집안 분위기의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아이에게 세상을 바꾸는 꿈의 씨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이면 지민아는 꼭 새벽에 일어나 할머니의 밥상을 도왔습니다. 밥은 꼭 먹고 가거라.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날이면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데워졌습니다. 지민아는 오래된 교복을 입고 다리 한쪽이 찢어진 책가방을 메고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돌고 돌아 45분을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늘 같았지만 지민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더 멀리, 더 깊이. 하지만 그녀가 다니는 다산여자고등학교는 꿈을 키우기엔 턱없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학교의 컴퓨터실에는 고장난 컴퓨터가 더 많았고 코딩 수업은 한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여학생이 코딩을 한다고 하면 그건 남자애들이나 하는 거지라는 말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면 교무실에도 웃음이 퍼졌습니다. 선생님조차 그녀에게 문과 진학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는 국어랑 영어를 잘하잖니. 그런 쪽이 더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지민아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코딩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민아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산국립도서관. 버스를 또 타고 40분을 가야 했지만 거기서만큼은 1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오늘도 왔네? 열심히 하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모니터를 노트처럼 쓰고 마우스를 펜처럼 다루었습니다. 파이썬, if문, 폼은 그녀는 코드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용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목소리에 그녀는 노트를 닫고 모은 자료를 가슴에 안고 또 1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 2시, 창문 밖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마당 끝 쓰레기장 한켠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색 물체. 그건 다름 아닌 노트북이었습니다. 지민아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닐 우비도 챙기지 않고 장화를 꿰어 신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마을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델 XPS. 상판에는 흠집이 가득했고 화면 한쪽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고급 기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누군가가 버린 듯 했습니다. 이걸 버리다니. 그녀는 숨을 죽이며 노트북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거웠고 비에 젖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두 팔로 컴퓨터를 안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율이 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민아는 방 한 구석에 노트북을 숨겼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녀는 학교에 가는 척하며 노트북을 배낭에 넣고는 다산읍의 오래된 전자제품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낡은 라디오를 손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학생,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비싼 건데? 쓰레기장에서요. 버려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액정도 깨졌고 배터리도 죽었네. 고치려면 20만 원 넘게 들 거야. 그 말에 지민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만 원이면 할머니가 한 달간 약값과 식비를 아끼며 사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품만이라도 직접 고쳐볼게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본 적 있어? 없어요. 하지만 배워서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망설이던 할아버지는 결국 작업대 아래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고장난 노트북에서 뜯은 부품들이야. 가져가. 대신 약속 하나 해. 이거 고치면 꼭 나한테 보여줘. 지민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그녀는 동네 문방구에서 드라이버 세트와 인두기를 샀습니다. 남은 돈은 단돈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할머니 몰래 방에서 노트북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배터리를 잘못 연결해 아무 반응이 없었고, 둘째 날은 메모리를 건드려 본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셋째 날에는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째 밤, 지미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이번엔, 그리고 하면 아래가 파랗게 깜박이며 부팅음이 울렸습니다. 깨진 화면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른 로그인창.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격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노트북은 살아있었습니다. 제2장 비닐하우스의 불빛, 할머니의 사랑, 마을의 응원. 노트북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날 밤 지미나의 인생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남아있던 폴더들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 자료, 머신러닝 개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디렉토리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낯선 단어들. 그러나 그녀에겐 그 모든 것이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은 반쯤 깨져 있었고, 터치패드는 고장이 나 마우스를 따로 연결해야 했지만 지미나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밭일을 돕고 밤이면 다시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내 비닐하우스. 마당 뒤편에 있는 오래된 비닐하우스는 본래 김장 배추를 보관하거나 겨울엔 공구를 쌓아두던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지미나는 그곳에 낡은 책상을 옮기고 의자를 가져다 놓고 자전거 발전기로 개조한 손수 만든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민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파리하니?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3이라서요. 시험 준비가 많아요.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3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노트북 앞에 앉아 코딩 공부를 하는 데 썼습니다. 영어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어 단어장을 옆에 두고 베리어벌, 펑크션, 루프라는 단어를 하나씩 외워가며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은 자주 끊겼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자전거를 타고 다산읍 PC방으로 갔습니다. 왕복 1시간. 주말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며 그녀는 무료 강의를 다운받고 프로그래밍 교재, PDF 파일을 USB에 담아왔습니다. PC방 사장님은 그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얘야, 너 매주 오는데 게임은 안 하더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니? 지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지 웃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귀가하던 중 그녀의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노트북이 흠뻑 젖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교복 재킷을 벗어 노트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은 감기에 걸렸고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무리하는 것 같은데. 지미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고3이라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지미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혼자서 이 짐을 짊어질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그녀는 비닐하우스 불빛을 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아,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지민아는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며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빼곡히 차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납땜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없이 그녀 곁에 섰습니다. 지미나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주운 이야기, PC방에 다니며 공부한 이야기, 새벽마다 비닐하우스에서 코딩을 해온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꿈. 할머니,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서울 말고 미국 MIT예요. 거긴 AI라는 걸 연구하는 곳이에요. 저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할미는 내가 뭘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그러고는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만 밤에 이렇게 몰래 하다가 다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할미가 도와줄게. 그 순간 지미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자전 냄새, 구부러진 허리, 매일같이 쌀을 말려가며 살아가는 그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다산읍 전기기사를 불렀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전선을 끌어와 전등을 달아주고 콘센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전거 안 타고도 공부할 수 있겠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미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의 코드를 더 한 줄의 오류를 더 줄이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닿은 한 포스터. 다산군립도서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문제 해결하기 지역 과학경진대회 공고였습니다. 상금은 무려 50만원. 이거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세계가 주목한 다살리 알고리즘 스탠퍼드 무대의 반전. 다산군립도서관의 허름한 게시판 한켠.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진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문제 해결하기 다산군 과학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주제는 단순했지만 지미나의 가슴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알고리즘을 세상에 내놓을 기회야. 그녀는 그날 밤 비닐하우스의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떠오른 파이썬 창.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지미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진짜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작물 병충해. 농사짓는 할머니가 매번 잎사귀 색이 이상한데 벌레일까? 병일까 하시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병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탄생한 아이디어는 저전력 AI 기반 병충해 진단 앱이었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한 마을에서도 인터넷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코드. 그녀의 알고리즘은 사진을 분석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 처리하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이 앱이 상추의 갈색 반점을 녹균 병이라고 진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그것도 낡은 스마트폰에서요. 대회 전날 할머니는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콩 조금 팔아서 마련한 거야. 대회 가려면 필요한 것도 많을 테지. 봉투 안에는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미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꼭 이겨올게요. 꼭 할머니 이름을 빛나게 할게요. 그리고 대회 당일 다산문화회관 앞에 도착한 지미나는 누렇게 바랜 플라스틱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산군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오래된 간판과 달리 참가자들의 장비는 화려했습니다. 최신 맥북 태블릿 대형 모니터. 반면 지미나의 노트북은 여전히 화면이 깨져 있었고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배정된 18번 부스. 하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겉모습은 낡았지만 그 안의 코드는 세상 누구보다 뜨겁고 정직하니까요. 심사위원단이 그녀의 부스 앞에 섰습니다. 학생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미나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코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점점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 사용량을 90% 줄이고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병충해를 진단합니다. 이 노트북으로요? 심사위원 한 분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이에요. 배터리가 죽어서 처음엔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했어요. 부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조용히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걸 혼자 다 짰다고요? 지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독학했어요. 책과 인터넷 그리고 이 노트북 하나로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메모리 최적화 방식, 오류 처리 알고리즘, 기계학습 모델 선택 이유까지. 지미나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많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대상 발표. 2025년 다산군 과학경진대회 대상 다산기술고등학교 3학년 지미나 학생.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트로피를 받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로 돌아오자 이장님이 축하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지미나, 마을회관에 남는 방 있는데 거기서 연구 계속할래? 컴퓨터도 하나 있고 인터넷도 돼. 그녀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시골 소녀 쓰레기장 노트북으로 AI 앱 개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그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꼭 봐. 쪽지엔 링크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글로벌 AI 챌린지. 참가 대상 전 세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주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AI 기술. 참가비 $300. 지미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 프로젝트 여기에 맞아 하지만 영어로 발표해야 하고 미국까지 가야 해. 무슨 돈으로? 무슨 영어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미나, 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이야. 그녀는 참가비 면제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출 서류, 코드 설명, 영어 발표 영상까지. 자전거 발전기로 발전시키며 이불로 덮은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발음은 엉성했지만 진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컨그레처레이션즈 축하합니다.
지민아 씨, 당신의 프로젝트는 첫 번째 검토에 합격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제 사장 다시 시작된 파도,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세계로.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 발표회. 지민아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새벽 5시 이메일 알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최종 대회로 초대합니다. 비행기표와 숙박비 전부 지원해드립니다. 그 순간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민아의 손에는 여전히 테이프로 붙은 노트북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할머니가 지어준 속옷을 입고 마을버스를 타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에 가게 됐어요.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다. 미나야, 이거 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거야.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할 것 같구나. 그 안엔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셨고 저녁이 되어 돌아오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집 뒤 놈 팔았다. 내 할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이젠 내가 써야지.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아는 마침내 공항행 차에 올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생애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그녀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나만의 꿈이 아니야. 할머니의 꿈이고 우리 마을의 꿈이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스탠포드 대회 스태프인 에밀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씨.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어로 건넨 인사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스탠포드 캠퍼스는 웅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 로마식 기둥, 그리고 거대한 도서관. 마치 영화 속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17번 부스에 배정받았고 대회 측에서 준비해준 최신 장비를 거절했습니다. 이 노트북이 제가 만든 알고리즘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걸로 발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발표 당일 그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헐러.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아입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은 또렷해졌습니다. 저의 프로젝트는 전기도 불안정하고 인터넷도 없는 곳에서 작동하는 AI입니다. 이 기술은 농작물 질병을 스마트폰 하나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이었습니다. 청중의 눈이 커졌고 심사위원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민아는 침착하게 USB를 꺼내 백업을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관중석에 웃음이 퍼졌고 박수가 울렸습니다. 발표 후 구글의 AI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넥스트 빌리언 유저즈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우리 팀에 들어올 생각 있나요? 이어 테슬라의 CTO가 말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이 쓰레기 컴퓨터로 유명한 학생인가? 네, 그렇습니다. 학생과 함께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내일 아침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테슬라 본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철학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하면 당신 전용팀과 스톡옵션 50만 달러를 드릴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제안이 쏟아졌고 MIT는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 제안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녀를 조명했습니다. CNN에서는 한 한국 여학생이 실리콘밸리를 흔들다 라는 기사를 썼으며 BBC에서는 어느 농촌에서 탄생한 AI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지민아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지?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MIT에 진학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업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년 한국으로 돌아와 농촌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과 함께 글로벌 농촌 AI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MIT 학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구글은 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고 일론 머스크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육은 언제나 최고의 투자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지민아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첫 번째 코딩 캠프를 열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도 괜찮아. 종이와 펜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캠프엔 20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그중 절반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세계를 바꾸고 싶어요.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지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만의 물결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